여야 의원들은 올 들어 대한민국이 탈탈 털리다가 실제 돈까지 털리는 지경이 됐다고 개탄했습니다. KT의 축소 은폐 의혹에 대한 질타가 여야 모두에서 쏟아졌습니다. 거짓말을 의도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말이 뒤집힌 게 한두 개입니까? 서울 서남북권에서 발사한 것처럼 속이고 있다가 서초, 동작, 일산 등에서 아예 다른 곳들의 피해가 밝혀졌는데 이게 은폐가 아니면 무능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무단 소액 결제에 이용된 불법 초소형 기지국 펨토셀 관리에 안일했다는 지적이 집중적으로 나왔습니다. 10년 인증기간 해놓고 아무 장치도 하지 않은 거예요. 관리 안 했다는 게 이거예요. 김영섭 KT 대표는 거듭 사과했습니다. 관리 상태가 정말로 부실했던 것 같습니다.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KT는 자동 응답 전화를 통해 이루어진 무단 소액 결제뿐 아니라 문자 인증과 패스앱 인증을 통한 소액 결제까지 전수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도 인증 보완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생체 인증이나 결제 비밀번호 이런 것들을 2단계로 하는 그런 강화된 인증 방법을 강구하는 방안을 지금 조치를 하겠습니다. 297만 명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되고도 유출 범위에 대해 오락가락하고 있는 롯데카드의 허술한 보안 시스템에 대한 지적도 많았습니다. 작은 서버에 있는 웹 로직 프로그램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8년 동안 몰랐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KT 임원들의 사퇴와 함께 가입 해지 시 위약금 면제 같은 피해자 구제책도 주문했습니다. 김영섭 KT 대표는 가입자 정보가 유출된 2만 30명 가입자에 대해서는 위약금 면제를 적극 검토하겠다면서도 전체 가입자에 대해서는 최종 조사 결과를 보고 피해 내용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SBS 박현석입니다. 한 남성이 승합차 트렁크에서 컴퓨터 본체처럼 생긴 하얀색 장비를 만지작거립니다. 안테나가 달린 이 장비, KT 가입자들의 무단 소액 결제 사태를 일으킨 피의자 A씨가 차량에 싣고 다닌 불법 초소형 기지국 펨토셀입니다. 이 펨토셀을 작동시키는 데는 10분이면 충분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이 장비를 자신의 차량에 싣고 지난달 4일부터 한 달 넘게 수도권을 돌아다닌 걸로 파악했습니다. SBS가 KT가 파악한 이번 사건 피해 상세 내역을 확보해 분석해보니 피해 건수 362건 가운데 80%가 넘는 292건이 경기 광명과 서울 금천에 집중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광명과 금천 지역에 오래 살아 지리를 잘 안다고 진술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진입이 쉬운 오래된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돌아다니며 광범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A씨는 또 퇴근 후 사람들이 집에 머무는 새벽 시간에 주로 범행한 걸로 조사되는데 이렇게 수집한 개인정보는 고스란히 중국에 있는 윗선에 전달됐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말쯤 중국에 있는 윗선으로부터 노트북과 불법 기지국 등을 전달받았고 8월 4일부터 대포폰으로 범행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후 노트북에 해킹 프로그램을 실행한 채 피해 지역 일대를 돌아다닌 걸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해킹 관련 지식이 없었던 만큼 노트북 등 장비가 원격 제어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윗선 수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SBS 권민규입니다. 정말 제가 국민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 힘드시겠지만은 또 이런 문제가 있으니 옮긴다거나 할 경우에 회사 내부적으로 위약금 면제에 대한 검토하고 있습니까? 2만 30명 피해가 발생한 정부 유출까지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게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아니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회사에 규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KT에 있을 수 없다 하는 고객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 안 하고 계세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 조사 결과 최종 결과를 보고 그다음 피해 내용도 고려해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실제 금전 피해가 없었던 SKT가 지금의 KT처럼 안일하게 또 초기 대응을 했습니다. 결국은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또 정부에 따라서 정부의 조치에 따라서 이렇게 했어요. 저는 지금부터라도 우리 김 대표나 우리 KT 임원진들이 진짜 KT를 그동안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고민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영석 대표님. 지금까지 상임위에서 쭉 답변을 들어보니까 김영석 대표님 대표가 아니라 무슨 바지 사장 같습니다. 대표는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대표가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어떻게 대표를 하십니까? 추가 피해 드러나면 위증 처벌 받고 바로 사퇴하겠다 말씀 주시죠. 답변 주세요. 추가 데이터를 지금 분석 중이기 때문에 ARS 인증 말고 SMS 인증이라든지 패스 인증 부분은 데이터를 분석 중이기 때문에 거기서 추가 피해 또는 피해 범위가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 제대로 일 못하시면 아마 국민의 평가를 받게 되실 건데요. 잘못은 이번 사태에서 잘못은 KT가 저질렀죠? 네, 그렇습니다. 예, 빚책 사유 KT죠? 네, 그렇습니다. 말장난으로 지금 보상 운운하지 말고 정신적 피해까지 법적으로 배상을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과를 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해 내용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뢰가 완전히 깨졌는데 전세 고객에 대한 위약금 면제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답 주세요. 위약금 면제는 어쨌든 여러 번 말씀하시는데 제가 대답할 수 지금 현재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조사 결과를 보고 그다음에 또 피해 내용 정도 이런 것들을 보고 어쨌든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이런 당연한 책임도 회피할 생각입니까? 그러면서 무슨 대표입니까? KT가 지금 영업 정지를 시켜야 할 정도로 이렇게 악의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과기부가 심각한 게 지금 이번 사태에서 과기부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과기부가 뭔가 봐주고 있으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유재명 차관님, 네. KT는 9월 15일에 인지를 했고 18일 23시 57분에 서버 침해 신고를 했는데 과기부는 무려 18일 22시경에 신고 계획을 알았다고 하네요. 민간 합동조사단 나가 있죠? 네, 맞습니다. 민간 합동조사단이 나가 있어서 하는 일이 뭡니까? 네, 9월 8일 이 소액 결제 사건에 대한 침해 신고를 받아서 제가 9월 9일 날 민간 합동 조사단을 그 분야에 관련된 조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18일 날 저희에게 알린 사실은 기존의 민간 합동 조사단이 조사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새로운 침해 사고에 대한 신고를 저희들한테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같이 지금 동시에 지금 조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표에 보시는 것처럼 15일부터 18일까지 봐주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아니면 뭐 좀 무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밖에 볼 저희들은 수가 없는데 15일 날 이제 사후에 그 외부 보안 점검 업체로부터 보고서를 받았다는 것을 알았고요. 저희한테 신고된 18일 이전까지는 이 보고서 존재 사실 자체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뭐 3일간은 손 놓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매번 KT, LG U+ 괜찮다. 이제 와서 면밀히 살피지 못했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처음에 SKT 해킹 사건 때 다른 데까지 KT, LG U+ 살펴봤으면 좋았지 않을까 싶습니다. KT의 축소 은폐 시도가 이렇게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과기부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KT 주장처럼 저게 진짜 전수조사입니까? VOC 조건 돌리고 ARS 조건 다 돌리고 이게 전수조사예요? 축소조사지? 김영석 대표 지금 ARS 전수조사만 해놓고 국회 자료에는 ARS라는 조건은 빼고 자기네들 전수조사했다고 했습니다. 이거 허위 자료 제출 아닌가요? 차관 말해보세요. 허위성 여부는 저희가 면밀하게 따져서 책임 소재를 가리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KT가 발표한 이 조사 범위는 제한적인 건 맞습니다. 김영석 대표님이 언론들한테 저희 의원실 보도 반박으로 KT가 조건을 걸어서 지금 축소해서 산출해 놓은 피해자들을 뽑아놓고 ARS 피해 외 인증수단도 포함한 피해 내역이라고 밝혔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말장난을 치려다가 이제 말실수를 좀 하셨는데 KT가 결국 ARS 외에 SMS 등 인증으로 인한 피해가 있었다는 것도 지금 간접적으로 인정을 한 거예요. 여기서 의원실이 문제를 제기하자 바로 어제 확인하고 있다고 답변하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SMS 피해 없었습니까? 374건의
374 네 건의 그 사고를 피해를 당한 고객 그 764건에는 그 SMS 인증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었죠. 네, 아니면 나중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알고 있었는데 ARS만 조건을 둬서 피해를 축소하려 했던 거 아닙니까? 화면 보시죠. 피해자 화면인데 피해자 중 하나입니다. 읽어보시죠.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문자 인증입니다. 문자 인증 안 보이십니까? SMS 피해를 KT가 인지하고 있었다면 또 축소 은폐를 한 거고 지금 없다고 한다면 위증을 대놓고 한 건데 지금 있다고 인정하셨어요. SMS 피해도 일부 있다. 대표님, 저희가 소액 결제 이루어진 모든 고객들에게 현황 고지해서 그림자 피해를 찾으라고 그렇게 강조했는데 하셨습니까? 그때 당시에 ARS 인증 방식의 사고가 피해가 대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에 어쨌든 빠른 시간에 ARS 이거를 데이터를 돌려가지고 이제 범위를 확장한 거고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지 마십시오. 지금 AI 시대에 무슨 결제 방식을 알기가 어렵고 시간이 걸리고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 태도니 국민들이 KT를 더 이상 못 믿겠다 하는 거 아닙니까? 차관님, 네. 차관님 연봉 어떻게 되십니까? 1억 4천 정도 되시죠? 차관 연봉의 한 3배 가까이 4억 이상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KT가 법무법인 세종에 소액 결제 사태 자문 맡긴 거 알고 계십니까? 네, 이야기 들었습니다. 자료 보시죠. 최근 5년간 과기부에서 세종으로 이직한 인원들이 있는데 평균 월급이 900 얼마에서 3,400으로 뛰어요. 월급이. 연봉으로 무려 4억 1천입니다. 더 있을 수도 있는데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는 이직자는 전 2차관과 전 기조실장입니다. 전부 다 KT 사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차관 이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네, 세종에 이직한 전직 과기정통부 출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왜 KT가 세종을 법률 자문으로 했습니까? 정관이 거 아닙니까? 네, 이거는 뭐 그 법무실에서 이 사태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도움을 가장 많이 크게 받을 수 있는 법무법인이 어딘가를 여러 가지 검토해 가지고 세종으로 결정했다고 들었습니다.